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교수님,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며 인류의 기원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학교를 나와도 길에서 파지를 줍고 아파트에 살면서 한 층에 하나뿐인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꼭 제대로 연구해 주세요. 여기 중국의 한 강의실에서 영국인 교수가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수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중국인 학생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인 리우엔이라고 합니다. 시골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기에 중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수도인 베이징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광시 장족자치구로 중국의 남쪽에 있으며 난닝시에 속하죠. 주변에 온통 농가 바뿐이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구일인이라는 소수민족 마을 출신이며 어린 시절부터 재봉일을 하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서 재봉일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저희 마을에서는 모자나 배낭 같은 수공예품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시는 분이시고 농사밖에 모르셔서 매일 고된 농사일이 끝나면 술잔을 한 잔 기울이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시는 날이면 남동생과 여동생, 저까지 전부 불러 모으시고는 항상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졸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이야기가 몇 시간이나 더 길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형제는 모두 3남매인데 이것도 너무 적다며 부모님은 더 낳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나마 저희 집은 시골의 소수민족이면서 첫째인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되어서 둘째인 남동생을 낳을 수 있으셨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셋째는 불법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를 헤이아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벌금을 내야 후커우라고 불리는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지만 어차피 시골에서 살 아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사실상 방치를 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셋째는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이나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로 평생을 살게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이 너무 부유해지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고 점차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태어나버린 셋째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하거나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는 등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대도시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베이징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촌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도 굳이 대도시까지 가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의 삶을 배우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도시의 삶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집에서는 대학교 학비를 대줄 돈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지하의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세계 최강국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죠.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고층 빌딩들과 자동차도 정말 없이 보았으니까요. 저는 경제학과의 학생이고 돈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요. 시골에서는 돈이 많아봤자 좋은 소를 사거나 농기구를 산다며 난리일 텐데 도시에서는 비싼 옷이나 명품,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살 수 있는 품목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중국의 베이징에만 와야 하고 중국 도시의 시민들만 이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변국에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중국의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만 보아도 모두 저의 시골인 광시처럼 농사를 짓고 살 테니까요. 특히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쥐를 잡아서 코리안 밍크라는 가죽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후진국 국민이 아닌 것이 무척 다행스럽고 대국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번에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영국의 경제학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 경제의 내용과 중국 경제를 비교하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따라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 교수가 완전히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저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이고 중국의 인구가 한국의 30배가 넘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나라기 때문이죠. 제 친구인 리슈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아니었냐면서 소수민족인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도 그런가 싶어 찾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수는 저희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53년에 한국전쟁에 종전선언을 한 이후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손에 꼽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성과 현대, LG 등 여러 대기업의 힘이 컸고 서울과 지방을 잇는 여러 교통망과 한국인의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모두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강의실에 오고 있군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남자들마저 멋지게 꾸미고 왔던데 중국에서 처음 느낀 소감은 모두 자주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보세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학생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렇게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다니 저 교수가 정말 제 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되었고 제가 아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죠. 교수님께서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와 친한 나라의 교수님이라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면서 저희들을 속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제이고 또한 그들은 전부 영국인 교수가 올 때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매일 하루에 12시간 이상 막노동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고작 한 끼에서 두 끼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와 우유를 아껴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중국에서 지원하는 각종 물건들을 통해서 그나마 도시인의 구색을 갖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경제대국이고 중국보다 잘 사는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까?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많이 필요하고 중국인처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서 굶는 한국인들이 무슨 건물을 세우고 중국처럼 도시를 세울 수가 있나요?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박수를 쳤고 리시에는 저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사람들은 집이 부족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 몇 평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지원해 주어도 수백 년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중국을 따라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좋은 회사가 극히 드물어서 대학교를 나와서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작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한국 대기업 이상의 월급인 10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라면 가족을 꾸리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쌀이 부족해서 물과 밥을 끓여서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도 교수님은 더욱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한국을 안 가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왜 굳이 중국에 와서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한국은 실제로 중국 그 이상으로 발전했고 세계 여러 교수들도 중국보다 한국을 더 자주 찾는데 중국인만 한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워지라고 불리는 달팽이집이나 이지라고 불리는 개미집 등의 단칸방에서 사는 친구들 있죠. 심각한 경우 그런 굴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산다던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영국인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는지 질문을 했고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고 제 친구인 리시에가 저의 룸메이트였기 때문이죠. 조금 민망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한국인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주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굉장한 대도시이고 이런 대도시의 집값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 흉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징디런이라는 맨홀족 그리고 텐트족까지 있어서 저희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희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다녀오세요. 딱 한 번만 인생을 걸고 다녀오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처에 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두었으면서 왜 아직도 한국에 대해 모르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건가요? 한국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저와 같은 유럽인에게 한국은 그저 꿈의 나라이기만 하며 멀어서 올 수 없는 나라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석 박사들도 취업이 안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회가 되면 취업도 한국에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리시에는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외국인 교수가 중국에까지 와서 중국 칭찬이 아니고 한국 칭찬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한국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저 말이 틀림없는 사실일 테니까요. 어차피 이번 방학에는 리시에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한국에 가면 어떨까? 함께 의논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은 돈만 가지고 가더라도 실컷 놀고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행을 계획하는 도중에 저희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도 훨씬 비쌌고 한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또한 중국의 2배가량 되었으니까요. 중국인들은 평균 150만 원 정도 받는데 한국인의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200만 원이 넘었고 한국 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경이로운 숫자에 저희는 놀라고야 말았고 한국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지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 5,000원 수준인 반면 한국은 기본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니 저희 같은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가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구해도 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만의 힘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니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물가가 그렇게 비싼지 더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을 가고 싶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차라리 베이징을 더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물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한국은 가난하고 거지소굴이라고 말하는데 예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베이징에 유학을 갔으면 베이징을 더 둘러보아야지. 한국에 가서 시골 구경을 할 거면 차라리 광시에 내려와서 농사나 도와. 이런 말만 하는 부모님에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물론 한국으로 가는 비용과 숙소, 식비까지 전부 합치면 3일만 다녀온다고 해도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이상의 월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순순히 보내주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리시에 또한 부모님의 지원은커녕 베이징까지 유학을 갔으면 되었지. 무슨 한국을 간다고 하냐며 혼만 났다고 했죠. 저희만의 힘으로 한국을 가려면 아르바이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도 3달치 이상이 필요한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봐야 베이징보다 못할 것이 분명하고 괜한 돈만 썼다고 후회할 것이 뻔하니까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물가가 비싸다면 분명 길거리에는 가난한 사람이 넘쳐날 것이고 저희에게도 들러붙는 한국의 거지가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인구도 적으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면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 분명하죠. 또 그러한 거품 경제는 금방 무너지고 말 테니 저 영국 교수가 한 말은 모두 잘못된 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의 최강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을 따라올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요. 아마 전 세계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